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그걸 끝까지 막아가지고 결국 민간개발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도 국민의힘이고, 또 그 속에서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유동규 씨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했고요. 이 사업 전체를 설계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 전략사업팀에 이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한 사람씩 그 팀에 추천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남욱은 1,007억, 엄청나죠? 정영학은 644억의 배당금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남도시개발 전략사업팀에 입사를 하고 또 이들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공모 지침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이 팀을 신설하려면 시장의 결재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거라 보는데요. 그 팀 단위 신설은 그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제가 이 말씀 조금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개발을 제가 추진했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겼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4년간 극력 저지해서 결국 민관 합작을 하게 됐는데, 이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돈이 막이라고 했는데 이 민간 사업자들에게 투기 세력하고 이제 공공개발을 하려는 성남시하고, 문제는 이 민간 합작을 하려면 일단 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됩니다. 이 마귀의 기술을 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돈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마귀와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염이 일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수없이 이 사건은 앞으로 특수부 수사를 몇 번씩 받게 될 테니 절대로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간부회의 때 한 10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그런 유동규 씨 녹취록이나 또 김만배의 그 녹취록이 이 회계사에 의해서 검찰에 제출됐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한치 의혹도 없다라는 게 후보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이 부당한 이익 추구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단죄돼야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진상규명이 먼저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 말씀하시는 합동수사본부든 뭐든 해서 최대한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물을 때는 피와 가릴 것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된다. 후보님 같으면은 이런 민관 합작을 하기는 할 텐데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미래 신도시에서 저희가 원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또 시의회가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매입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SPC를 통해서 개발 이익의, 분양 이익의 절반을 받기로 합의했는데, 최초에는 800억이 남는다고 하더니 저희가 계산하면 1000억이었습니다만 나중에 400억 남다르고 최종적으로는 300억밖에 안 남으니까 성남시에 15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때 경험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 비용은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자를 뭐 1년에 50%씩 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면 부정부패, 회계 부정이 발생하니 아예 우리가 최대치로 예상 순이익의 70%를 환수한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초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장치가 있음직하고, 다른 사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리고요,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위험 부담을 동시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쁠 때인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장악한 시의회에서도 이거 적절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땅값이, 집값이,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익을 나누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럼 땅값이 떨어질 경우에 부담을 해라. 즉 4,600억 중에 일부만 도로 가져가고 깎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한 것은 사업자 선정이 왜 하루 만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졌냐 등등등등 많은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규명되길 제가 그래서 우리 후보님,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드러난 부정부패는 곽상도 아들이 뭐 50억을 받았다, 누가 고문하면서 몇 억씩 받았다, 누가 집을 사줬다,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확인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고 저에 대해서는 그냥 언론들이 그냥 추측으로 증거도 없이 마구 공격하는 건데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매번 가장 자주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그것 등등이죠. 이런 보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시고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의혹을 확산하는 거라고 보통 국민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예를 들면 아까 마귀라고 표현했던 이 토건 투기 세력으로부터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당할 테니까 절대 공정해야 되고 부정이 있으면 안 되고 어항 속에 든 금붕어처럼 상시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의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로서는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제 산하의 수천 명의 그 직원들 중에 제가 이미 손을 떠난 다음에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하더라도 제가 무슨 그 돈 뭐 혹시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취했다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뭐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뭐 네, 시간이 좀 지나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아,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시던 분인데 저희 이제 선거를 어쨌든 도와주셨고 도시공사의 직원 관리를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그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그게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아, 측근이라고 아닌가? 정부 산하기관에 무슨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다가 직원 관리들을 매우 잘해서 이제 경기관광공사에 이제 공모를 했고 그 중에서 실력이 있어서 뽑았는데 경기관광공사 사장. 네네 이분이 경기도에서 그 관광공사가 영화 사업 투자를 하게 380억인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만두고 나가버렸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선거 캠프에 있다는 설인데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럼 뭐 알겠습니다. 네, 제가 수없이 많은 산하기관의 임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하나.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그 많은 숱한 마귀들 중에 네네네. 혹시 네네. 이제 측근이거나 부하직원이거나 산하기관장 중에 유동규 씨도 그 중에 하나였을 수는 있다.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제가 그래서 수없이 경계를 했는데 제가 하다못해 화장실에다가 부패지요, 정념, 정부 이거 써붙여놓고요. 좋은 페인트만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정말 돈이 막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걱정은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뭐 녹취 파일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보면 그만둔 다음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얘기여서 그때까지는 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던 어쨌든 것 같아요. 오늘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네.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뭐 당연하죠. 예. 저희가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의 직원이고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네, 그건 뭐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민간에다 맡기면 그들은 최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올려서 이익을 크게 하게 되죠.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비용을 부풀리면 되거든요.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두 번째는 이걸 공공개발로 하게 되면 공적 요소를 감안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공개발을 할 때 이걸 뭐 1조 원을 남겨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적정하게 수익을 남기면 되기 때문에 그건 공공성이 확보가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제도로도 막혀 있고 국민의힘이 그 현실적 권력을 통해서 막으니까 타협안으로 포기를 해서 다 갖게 하든지 일부라도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민관 합작이라고 하니 민간의 그 수익 추구 요소가 결국 공공성을 훼손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은 공공이 환수하게 제도화하자.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공익으로 환수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그 땅의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때문에 싼 값에 땅을 내놨다고 지금 억울해하고 계시고요. 입주민들은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입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소수의 토건족들은 천문학적인 소득을 얻었죠. 자본금의 1100배 배당을 받았다든가 또는 이익을 얻었다든가. 그리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 31살 되신 분이 50억 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감추려고 했는지 대법관, 검찰총장, 특검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이 질문 좀 방어막을 했어요. 말하자면 정부, 국회, 법조, 언론, 지자체 총동원된 전대미문의 사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서 제가 합동수사본부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동의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빠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 후보님께서 총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현장 행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알 겁니다. 이 개발 압력이 크고 개발을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개발이익 환수 50% 하겠다라고 하지만 개발이익 없다고 회계 조작하면 사실 회수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이 문제들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불로소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이 민간이 국민의힘 정치 권력 이용해가지고 민간 개발해서 엄청난 이익 안 받게 하는 제도 좀 만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생각 제가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셨는데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휴대전화를 바깥으로 던졌다. 뭔가 좀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네.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공사 예산 편성 안 해준다고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제가 뭐 협조하라고 하죠. 협조하라고 하는데 뭐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네. 네. 그 저희 측근이라고 불리려면 뭐 비서실에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돈이라도 대신 뭐 받아서 어떻게 뭐 저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지 그 산하기관의 직원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것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일은 유동규 씨가 했다. 그러니까 좀 남다른 관계인가 보다라고 추측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설계 얘기를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공공개발이 좌절됐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회수할지를 또 얼마만큼뿐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회수할지 얼마나 확실하게 해소할지를 제가 그 전에 위례 분양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재소전 화해해라. 사전에 이익을 확정해라. 이익이 얼마 남으면 나눠 갖는 방식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SPC에도 반드시 도시공사가 의결권을 가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 못하게 해라. 이런 설계를 제가 했고요. 그 민간 사업자들 내부에서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우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내부 설계는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지요. 아니, 왜곡이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설계는 내가 했고 실무적인 건 유동규 씨가 했다. 본인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디까지 설계했냐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설계를 마치 곽상도 아들한테 돈 주는 그런 설계까지 제가 한 것처럼 그랬을 리가 없죠. 얘기하시면 아닙니다. 거죠. 그랬을 리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인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공익 관수다 또는 모범적인 공영 개발이다 했는데 9월 17일에 그것이 토건 비리라는 걸 알게 됐다. 수년 동안 그것을 모르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무능한 것이죠. 직무유기이거나 그것은 그렇게 제가 후보님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할 기회를 아닙니다. 제가 아니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아니요. 저의 그런 주장을 저도 많이 들었었죠. 도대체 뭘 가리기 위해서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또는 특검 출신, 지검장 출신들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요. 그렇게 아주 철벽 방어를 치는 그런 집단의 수사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정치권은 손을 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다 또는 합수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금 흐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이 사건은 실체가 다 드러난다라고 보는데요. 특검을 국민의힘당이 주장하고 또 후보님께서도 특수본 주장을 하시고 또 이 후보님께서도 또 특수본 주장을 동의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을 끌기다. 또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다. 또 좀 가다가는 대선 후보들끼리 공방에 또 정쟁거리로 또 변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해주고 수사 속도를 내라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보고요. 직원은 8명인데 세상에 법률 고문이 30명이다 하는 건 이건 다 서로 끼리끼리 나눠 먹기다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방어막을 뚫고 수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손을 떼고 수사팀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수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실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이 불로소득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상관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는 파크뷰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 세력하고 싸우다가 2002년에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고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갔습니다. 논문도 썼는데 그 후에 계속 이걸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정치 권력과 부패 투기 세력들이 국민의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의 방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 정도밖에 환수 못한 점 그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소외감 느끼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께서 억울한 감정,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